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죠. 4월 20일에 매수했던 한국카본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략 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제 금요일 날 좀 돌발 악재 사태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밀양의 제2 공장이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주가도 좀 출렁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서 이쪽 관련된 밀양의 이 공장에 관련된 손해에 관련된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려만큼 손실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공시가 나왔지만은 대략 한 매출 기준으로 대략 한 272억 원 정도 손실 발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발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화재 발생에 따르는 매출,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에 대한 차질은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국 카본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화재 발생 소식 때문에 지난 이제 주에 급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11,500원. 일단 제시된 가격 손절가가 1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5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손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화재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쵸. 그런 악재이고요. 네. 또 보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손실 부분들은 이미 크게 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악재 부분은 주가 하락으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카본이 이제 LNG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최근에 이제 선박 수주들의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점, 따라서 실적 개선들 그리고 이제 이런 물량들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금 만약에 혹시라도 한국 카본의 주가가 11,000원대를 일단 지지라인을 다시 잡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떤 저가권에서의 매수 관점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위에서 잡아가지고 이번 돌발 사태의 물량을 이제 하락했음에도 정리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비록 손실권이긴 하지만 화재로 인한 주가가 하락한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하락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은 요 가격대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상으로는 한국카본의 실적 대비 최근의 주가가 PBR 한 0.45배 정도 굉장히 저평가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수주 물량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 가격대도 사실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돌발 사태 때문에 좀 놀란 가슴 진정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좀 다시금 본다라면은 지지라인 다시 11,000원대 설정을 하고 네. 요 구간대에서는 좀 조정을 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밖 악재이죠. 밀양 제2공장 화재 소식에 금요일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손실 규모 크지 않았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대감 있는 만큼 최근의 조정 매수의 기회로 11,000원 선 지지 받는다면 저가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고 보유자라면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 이화입니다. 지난 AS 때 상반기 실적 증감률 보면서 좀 상방 예상해 주셨고요. 보유 남겨주셨거든요. 서현 이화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예, 그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장점, 네. 단점이 이제
현대차,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0% 차지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떤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런 기조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약세 내지 조정의 흐름이다 보니까 생각만큼 주가 탄력이 강하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적인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일단 3월 말쯤에 11,500원대에서 일단 14,000원대를 한번 올라서고 최근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21일 이평선을 많이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종목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해서 21선을 타고 쉽게 이탈되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기술적인 파동이 상승과 하락을 주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또 요 13,800원대를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들 결국은 상승 추세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물론 1분기만큼 더 나올지 좀 적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기아의 실적 전망이 뭐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실적 모멘텀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이제 4월 초순경에 한 17,000원 고점을 찍고 살짝 다시 조정을 주는 상황인데 이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확인 체크하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상승 추세 더 이어질 수 있다. 17,000원 고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9% 넘게 상승했고요. 금요일도 윗골이 달긴 했지만 55,500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밀림과 함께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왔는데요. 오늘 이런 코스메르나 출시 뉴스가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기다리고 있던 재료긴 한데 네.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네. 가뜩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 어떤 지수의 조정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니아 주가도 최근 상승 시도를 하다가 다시 좀 되밀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2천억 가량 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름대로 그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워낙 시장이 좀 조정 흐름과 차익 물량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 바이오주 섹터들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좀 조정을 줬는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탈모 치료용 화장품 이게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결과 판매 영향들이 얼마큼 나올지 여부가 향후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투자 네.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뭐 이미 1월 달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요. 그다음에 한 달 반가량 조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전고점대에서 지금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부분들 뭐 지수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요 55,000원대가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기술적인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니까 시장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네. 기관들의 어떤 저가 매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아무래도 실적의 뒷받침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적인 말 그대로 어떤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 측면보다는 이 탈모 치료용 화장품들이 판매 개시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얼마큼
반응이 나올지 여부가 결국은 주가 향방을 결정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5월 달, 물론 이제 4월 달 판매 진행 여부가 5월 달 나올 거고요. 또 5월 달에 어떤 판매 진행 여부가 6월 때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가능성들 우리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뭐 54,000원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3일 정도 하락을 주고 다시 반등이 줬는데 이번에 상당히 조금 힘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 따라서 강한 상승보다는 정고점대에서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가는 게 좀 길게 보자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재료나 이런 이슈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오히려 지금 5만 원대 초반 가격대도 뭐 아직 크게 오른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대로 일단 보시고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인 부분들은 요 5만 5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 이 정고점대의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요거를 지켜보는 전략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55,000원 넘어서는지 기술적 체크 포인트 드렸고요. 탈모 치료 화장품 본격 개시될 경우에 시장 반응 확인해 보시면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미 글로벌입니다. 중동과 해외 수주 모멘텀 그리고 3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은 종가 기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매수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미 글로벌이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랬죠. 단순하게 뭐 이쪽에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하나인 직선형 도시 네옴 더 라인을 일단 PM 쪽에 수주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최근에 디리아 게이트의 어떤 그 440억 정도 이런 그 PM 계약을 수주했던 이런 가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면 충분히 주가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어떤 조정과 약세 흐름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술적으로 보자면 4월 달 뭐 대략 한 2만 5, 6천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가 올라서긴 했지만 요 구간대에서 지금 아마 시장의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근데 여타 종목군들이 반등 후에 조정폭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한미 글로벌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 요 3만 2, 3천 원대 그리고 3만 8천 원대에 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결국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뭐 매수 관점, 뭐 한 3만 5천 원 언더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뭐 잡아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5월 달에 뭐 신규 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그 계약 체결 가능성들 좀 슬슬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뭐 미국 쪽보다는 한국 건설사를 선호한다는 그런 언론 외신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이 네옴시티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실적의 어떤 증가적인 측면들 단순하게 어떤 뭐 테마주나 이슈에 묻힌 게 아닌 구체적으로 이런 수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지금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지만 시장이 좀 안정되고 다시 한번 이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요 충분히 4만 원대 이상의 좀 상승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박스권을 보이고 있지만 이슈가 부각될 때 4만 원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기에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3일에 매수했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00% 달성한 종목이고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AS 때 이제 차익 실현 물량 소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로 의견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7거래일째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제가 또 오늘 AS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재료나 이슈는 가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의 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충분히 매수하셨던 분들 이익을 좀 챙기고 또 많이 밀리거나 조정을 주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그런 전략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이제 전략 종목 AS로서 경동 인베스트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충분히 나왔지 않냐 뭐 그런 측면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재료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경동 인베스트가 과거에 이제 경동이라는 석탄, 탄광을 개발했던 역사가 시작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사양산업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그쪽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회사 경동이 이제 태백 쪽에서 티타늄, 히토리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채굴 사업들 지금 시추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질연구소와 그동안 3년 동안의 차단성, 상업성에 있다는 것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가능성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동 인베스트 자체가 어떤 지주회사 격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들의 자산 가치들 지난번에 PBR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이제 9만 원, 10만 원대가 0.3배 정도. 최근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0.7, 8배로 올라긴 했지만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내려온다면 다시금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제 9만 원대, 9만 원 중반대 요 구간대에서 한번 조정을 줬었고 그리고 쭉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16만 원대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고 단기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조정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종목군들은 네.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좀 위축이 되면 조정폭도 굉장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인 하락이 그런 흐름 때문에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16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얼추 한 30에서 35%가량 조정을 줬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내일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요 11만 원대 또 언더권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능 구간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뭐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또 수출 금수 조치가 좀 내려졌고 또 이런 자원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동 인베스트 같은 어떤 자산 가치 플러스 이런 이제 티타늄 개발 이슈들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11만 원대 언더권으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뭐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다시금 이런 이제 그 조정 이후에 반등이 준다면은 지난번 고점 라인 14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 한번 다시금 매수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등 자원 관련 이슈들은 앞으로도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11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주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는 오르다가 한 2주가량은 주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호주 쪽에 이제 장갑차 수출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일단 호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무기한 연기 결국 이제 취소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좋았다가 좀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적인 여력은 있겠지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요. 이거를 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은 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보자. 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잠시 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